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슈퍼러치들에게 배우는 동공부의 저자 신인상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제목의 책 웨이크업 콜. 저는 무슨 책인가 했어요. 저는 물론 이게 신문 기사에서 제가 이제 어, 이 책이 이런 존재를 알게 돼서 이제 도서관에 희망도서 신청을 해서 빌려보게 됐는데요. 웨이크업 콜 이게 뭘까요, 도대체? 예, 깨어나라는 신호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부제를 보니까 좀 확실히 와닿아요. 부제가 서구는 왜 코로나19에서 힘없이 무너졌고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아, 코로나 얘기구나. 웨이크업 콜은 그러니까 알겠네요. 이제 여러분 유명한 게 저는 깨어나다는 거와 함께 가장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나폴레옹이 1812년도에 러시아를 치기 전에 세계를 정복하려면 이제 러시아가 있고 청나라가 있는데 그 당시 청나라는 내가 볼 때 18세기 후반부터 이제 맛이 가기 시작했고, 이제 아마 제 생각에,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똑같아요. 러시아를 먹었으면은 이제, 중국도 세계 정복을 했을 거라고 봤는데, 그때 나폴레옹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중국은 잠자는 사자다. 사자는 맞는데, 그쵸. 청나라 때부터 잠자기 시작한 거예요. 명나라 때부터 잠잘 수도 있어요. 예. 예, 화약을 만들고 걔네들은 연회용으로 썼잖아요. 근데 그걸 총이나 포로 사용해서 잔인한 학살의 도구를 썼던 건 유럽인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잠자는 사자를 절대 깨우지 마라. 그러니까 이미 그게 1812년도에도 이 아편 전쟁으로 그 영국에게 박살이 나기 전에 20년 전에 중국은 이미 잠자는 사자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사자가 깨어났죠. 예. 그래서 2013년도에 2014년도인가요? 2016년도군요. 이제 시진핑이 파리를 방문했을 때 그때 마크롱이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회담을 할 때 했던 말이 그거예요. 중국은 드디어 깨어난 사자입니다. 하지만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죠? 예. 세상 사람들은 다 알죠. 여러분 이제 두 명의 필자가 저도 존 미클스 웨이트라는 저자랑 그리고 에이드리안 올드리치라는 저자인데요. 존 미클스 웨이트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블룸버그의 편집장이니까 아주 유명한 미국 최고의 그쵸? 저널리스트라고 할게죠. 우리나라 치면 저 조선일보 편집국장 정도 되는 거예요. 에이드리안 올드리치는 그 유명한 이코노스트의 정치부문 편집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부장. 그러니까 하나는 편집장이고요. 하나는 이코노미스트의 편집장.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나라 신문 매일경제신문의 정치부장이랑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함께 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디안 룰리치는 제가 이제 앨런 그린스폰과 함께 쓴 미국의 자본주의 역사라는 책을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저도. 예. 그 책도 한번 언제 소개시켜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미국의 대표적인 저널리스트가 그렇죠. 미국까지 포함해서 서구여 잠에서 제발 깨어나라 이런 뜻으로 쓴 것 같아요. 이제 존 미클스웨이트와 에이드리안 울드리치 예, 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들 생소할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드렸고요. 나이는 둘 다 이제 50년대 후반생들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존 미클스웨이트가 경력이 조금 더 저자를 여서의 양력들이 누가 경영을 말하는가, 제사의 혁명, 강력한 미래, 기업 인류 최고의 발명품, 우리 우파 국가, 돌아온 신. 저는 아직 읽은 책은 없는데요. 이 국내에도 번역된 책이 많더라고요. 조금 더 유명한 것 같고요. 이렇게 미국을 그러니까 대표하는 언론의 저널리스트들이 그죠? 미국이 얼마나 그 이제 코로나 대응을 못했는지 절망적이었는지를 다루는 거죠. 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왜 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왜 서구는 코로나19에 힘없이 무너졌고 어떻게 일어설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서구가 코로나에 무너진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이 책이 작년 여름에 나왔던 여름에 집필하던 동지가 아니라 서구 중에서 또 독일은 그랜드로 상태가 좋았어요.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저 영국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래서 독일은 그저 메르켈 정부의 어떤 이제 노선이나 그리고 어떤 이제
보건 정책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독일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전 유럽이 다 무너졌어요. 미국은 완전히 무너진 지 오래됐고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저자는 이거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 미국 서구가 자유와 인권을 너무 중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그쵸? 국가라는 것이 안전 보호망을 하게 되는 안전 장치로서 그쵸? 어떻게 그 홉스가 얘기했던 리바이어던으로서 그죠? 그런 어떤 그냥 통제 기능을 그동안 상실해 버린 거예요. 지나치게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강해진 것일 때,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가의 기능이 상실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좋은 정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큰 정부도 아니고 작은 정부는 물론 아니고요. 좋은 정부가 필요한 거고 정부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이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대응을 못한 건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과학에 대해서 전문했고요.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심지어 살균제를 뿌리자고 얘기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무식한 그쵸? 예, 티를 냈고 그리고 솔선수범도 안 했고 그리고 마스크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도 몰랐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과학적인 마인드 어떤 그리고 환경과 연결된 그리고 어떤 글쎄요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오직 그쵸 중국 폐기에만 이게 다 중국이 자기의 재선을 막으려고 했던 의도라 여기 이 책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한다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잖아요. 예. 근데 결국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미국은 이제 트럼프가 그 이제 그 nothing but anything but 오바마면 된다는 입장으로 하면서 오바마 케어를 조지기 시작해서 가뜩이나 취약했던 그쵸? 사회 안전망과 어떤 그때 안보 그 건강보험 시스템이 그쵸? 완전히 붕괴돼 버린 그런 케이스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이든이 만약에 권좌에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바이든이 이 코로나를 잡을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절대 내보노라는 얘기다. 이게 만약 코로나가 오바마 때 일어났어도 똑같이 미국 이런 일을 다 겪었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 잘못된 것은 1부터 시작하면 제가 보면 뭐 100개도 넘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트럼프 한 명의 실수만이 아니라 미국의 시스템, 그죠? 미국이 그죠? 지나치게 개인과 방종에 가까울 정도로 자유를 추구한 결과가 아니랄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서구의 자유주의와 인권이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자들은 중국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네. 중국에서는 나라는요 인권이란 말도 없고 사실 중국에서는 원래 개인이란 말이 없어요. 사람 인자만 있죠. 사람 앞에 개별적인 개자를 붙인 나라는 중국 사람들이 아닌 일본 사람들이 그쵸 서양의 퍼슨을 번역하면서 개인으로 번역한 거예요. 중국 동양에는 그쵸 개인이란 개념이 원래 없었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바이든과 트럼프와 상관없이 물론 이제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그다음에 말하면 이제 국민 통합적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지만 이 미국의 제도적 시스템적 그리고 미국의 분열주의 그리고 어떤 연방 정부의 느슨한 통제 그리고 지방자치정부가 따로 놀고 있는 이런 것들 고려하면요. 미국의 그 개인주의 문화 이런 걸 고려하면요. 누가 대통령이 되었건 상관없이 이런 비극은 초래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저자들은 중국은 물론 싱가포르, 베트남, 한국, 일본까지 포함됩니다. 일본도요. 일본은 확진자가 많은 반면 일본이 여러분들 이 책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 일본은 사망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5%도 안 돼요. 예. 그 우리보다 훨씬 확진자 많은데 사망자 비율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그리고 베트남은 거의 없죠. 예. 싱가포르도 거의 없습니다. 한국만 여기서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유일한 나라인데 여하튼 중국은 현재 이 책을 보니까요. 시진핑이 생각하는 게 싱가포르식 모델로 자본주의를 하면서 독재는 영원히 계속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대신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땐 이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도 저희 마누님께서 어떤 100명의 처벌권을인 어떤 중국의 부패한 관리를 사형시켰다는 걸 보고 근데 예, 시진핑이 근데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부패가 없잖아요. 거기는 그 대신 좋은 공무원은요 수백만 달러 연봉을 받아요. 그래서 부정부패할 축제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시진핑이가 그런 걸 꿈꾼다는 거예요. 싱가포르 같은 모델. 근데 싱가포르 같은 작은 나라에서 랑 중국 같은 거대한 국가에서 그 시스템이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들은 그냥 무슨 얘기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좀 예외적이긴 한데 우리나라 좀 일본은 그렇게까지 인권이 무시되거나 시민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제가 생각에는요. 국민이 사실은 국가나 정부를 믿지 못하고 그쵸 자기 가족 단위로 살기 위해서 그쵸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그리고 손 닦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극도로 외출을 자제하고 이런 어떤 국민의 협조가 제일 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요. 일본은 의료 강국이거든요. 예, 생명과학이 강하고 우리나라에서 암 치료 받고 끝에 가면 결국 암 치료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암 치료 환자는 없지만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한 연 1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연 2억이 아니라 6개월 정도 6개월이 1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중입자선 치료기 전 세계에서 35대 중에서 15대나 가지고 있는 일본이 어떻게 보면 암 연구에서는 또 세계 최고잖아요. 그런 면에서 의료 대국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도 원래 의료 강국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는 그저 어느 정도 효과적인 그렇죠. 어떤 좋은 정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그런 근데 중국만은 좀 예를 듭니다. 중국은 시진핑의 그런 어떤 독재와 그리고 홍콩과 신장 위구르 지역의 어떤 인권을 무시하는 것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와국의 와중에도 홍콩 보안법을 이제 통과시키면서 처절하게 탄압하는 것 모습 보고 절대 그쵸 서구가 그쵸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그쵸 입장을 강하게 좀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미국의 진보적인 언론인들은 다 트럼프보다는 이제 바이든이었고 민주당 지지자였지만 여하튼간 아시아는 내가 볼 때는 이제 아시아적 전통 개인보다는 집단을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이 이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었던 위기라는 어떤 요인이라고 저자들은 분석을 내립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이게 별로 서구의 몰라 스팽글러인가요? 누구죠? 서구의 몰락을 썼던 사람이? 최쌤? 서구의 몰락을 썼던 사람이 누구죠? 토마스 죄송합니다. 제가 슈팽글러인가? 그쵸? 서구의 몰락을 정말 원하는가? 근데 아니에요. 제가 이 사람들은요. 서구가 다시 부활하기를 원하요. 서구가 다시 깨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크업 콜입니다. 예.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마지막 판을 보면요. 이게 멋진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는 인류가 안전과 자유와 갈등 그리고 자유와 질서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한 가장 좋은 장치이다. 페리클레스와 플라톤의 아테네는 완벽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는 아테네가 오늘날 지구의 서구의 이상과 가장 가까웠다. 그 민주주의를 그쵸? 절대적으로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아테네에는 상당한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가 있었으며 놀라운 창조성의 분출도 있었다. 또한 아기가 하약할 조짐을 보이면 죽게 내버려두고 오로지 정복을 위해 살았던 폭력의 군사 독재 국가인 스파르타보다 훨씬 더 나았다. 스파르타가 중국인 거죠. 예. 아테네는 혁명으로 허약해지고 내부의 다툼으로 분열되었기 때문에 패배했다. 그래서 자명종이 시끄럽게 울린다. 서구는 늦지 않게 일어날 것인가? 이 책이 적어도 약간의 사람들이라도 정부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도록 고무하거나 자극하거나 또는 분노하게 했다면 쓸 가치는 있었을 것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이 책을 쓴 의도는요. 서구가 이제 시스템과 그쵸 물론 자유주의와 민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쵸 효과적으로 안전과 그쵸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적인 시스템, 좋은 정보 그쵸 그 기업만 그리고 잘 사는 몇 퍼센트의 소수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생각하면서 그죠?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서구의 몰락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서구의 몰락이 올 수도 있다는 걸 경고하고 이미 왔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제가 볼 때는 오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코로나가 앞당긴 거죠. 그래서 아시아인인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나? 저는 아시아인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아시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람처럼 이게 누구예요? 우리나라에 왔던 노벨 문학상 수상자 오르한 파묵이죠. 터키 사람이에요. 터키는 동양입니까? 서양입니까? 서양에서 보면 동양이지만 엄밀히 보면 생긴 것도 그렇고 사실 그리스 소아시아 문명이었잖아요. 트로이가 있었던 지역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동로마 제국이 그쵸 오스만 투르크가 그쵸 점령하기 전까지 1000년 가까이 있었던 그쵸 뿌리로 따지면 완전히 서양에 가까운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는데요. 오르한 파묵이. 그러면 그 사람 오란 판박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세계인입니다. 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동양인이 뭐가 서양인이 그죠? 그쵸. 중국의 인권 무시와 그쵸? 시민의 권리가 파괴되고 그쵸? 어떤 표현의 자유가 그거는 인류의 이름으로 그쵸? 그거는 단죄되고 용서돼서는 안 될 일이고요. 그쵸? 예. 그렇지만 어떤 국가적인 안전에서 어떤 여기서 이런 재밌는 얘기도 해요. 미국에서는 이제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 이제 영국만 하더라도 흑인과 아시아인들 이런 이민자들이 이제 사망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이제 빈부의 격차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은 이제 서구가 이제 해결할 문제죠. 그렇죠? 뭐 아주 재밌는 농담도 있어요. 뉴욕에서는 이제 진단조차 받을 수가 없으니까 유일하게 이제 그 진단을 그러니까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려면 가난한 노숙자나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그 부자 옆에 가서 콜록콜록대고 기침대면은요. 그러면 치료를 받거나 이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러는 최소한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부자는 궁금해할 테니까. 그렇죠? 예. 그런 농담도 있는 걸 보면 빈부격차가 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 당시 제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시절에는 그렇게 빈부격차, 내부의 분열 때문에 망했지. 빈부격차, 그때 노예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른 방식으로 봐야 되겠지만 어떤 근본적으로 어떤 사회를 무너뜨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서구의 문제는 그쵸? 예, 지나친 개인주의의 방종도 있겠지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진 것이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아주 좋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예,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가벼운 책이 그러니까 무거운 내용이지만 책을 한 200페이지 분량으로 아주 짧게 이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언론인답게 팩트와 그쵸 그리고 의견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아주 좋은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인사는 항상 제가 똑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그 강연을 마치겠습니다.